안녕하세요. 일현장소의 우사기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일현 사람 좋아. 드래곤볼의 인물 고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인물인데요. 은하 페트롤 자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자코가 드래곤볼에 필요한 인물일까요? 사실 저는 처음에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뭐 그 생각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그래도 자코 보고 이해를 하고 나니까 자코는 언젠가는 드래곤볼에 나와야 할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은하 페트롤 자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능한 한 스포일러 없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물 고찰이기 때문에 완전히 스포일러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스포일러 있는 방송은 싫어요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만화책 보시고 다시 이 방송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스포일러 있으니까 싫어요 버튼 누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일현장소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셔서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요. 또 일현장소가 더 커질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자코 만화 연재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은하 페트롤 자코는 2013년 7월 1일에 발매된 소년 주간점프 창간 45주년의 기념으로 새 연재 만화라면서 발표가 났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그러니까 33호부터 44호까지 11화의 분량으로 연재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소개되었을 당시에도 집중 단기 연재라는 표기가 있었기 때문에 연재가 짧았어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자코가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드래곤볼의 아버지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님이 그림 만화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DB라는 영어 이니셜 떡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토리야마 선생님 만화는요, 닥터 슬럼프랑 드래곤볼 말고는 이렇다 할 그런 히트 작품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자코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거기다가 만화 첫 페이지에 DB라는 이니셜과 함께 에피소드 번호가 있었잖아요. 이걸 본 많은 팬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한 거는 이건 드래곤볼과 무슨 연관이 있다, 드래곤볼의 세계관이다,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만화를 끝까지 볼 수밖에 없었고요. 게다가 토리야마 선생님이 이런 떡밥까지 던지셨죠. 자코는 조금 낡고 오래된 듯한 느낌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읽으신다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화에서는 부루마까지 등장을 하고 단행본에서는 드래곤볼 마이너스까지 등장을 하게 되었죠. 사실 조금 병맛 같은 그런 만화였는데 드래곤볼과 연관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읽고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자코를 읽었을 때보다 드래곤볼과 연결이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봤을 때가 더 재밌었어요. 자코는 드래곤볼이었습니다. 그럼 자코 스토리를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은하 페트롤 자코는 지구를 구하려고 수만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코는 우주인이에요. 자코는 38명의 은하 페트롤 대원 중 한 명이고요. 정의감에 넘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사이어맨의 우주인 버전 같은 식이에요. 자코는 지구에 굉장한 임무를 맡고 오게 되는데요. 그 임무라는 게 손오공을 처치해야 하는 그런 임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자코는 드래곤볼 1권의 전 이야기입니다. 자코 만화가 등장할 때의 손오공은 악이에요. 자코의 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전투력이 공식적으로 공개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만화와 그 다음에 부활의 F에서도 잠깐 등장을 했죠. 그 내용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자코는 시력이 아주 좋아요.
귀도 매우 좋아서 100m 전방에 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개미의 트름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고 자코는 말합니다. 그가 자신을 말하듯 지구의 인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하고 훌륭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또 하나, 우주의 악당을 물리친다는 은하페트롤 대원이라는 것을 아주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도 어처구니 없을 때도 있지만 정의스러운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자코의 연령은 잘 모르겠지만요, 지구인의 나이로 치자면 한 20대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자코가 처음에 부르마를 만났을 때 부르마는 5살이었고요. 슈퍼의 부르마는 아줌마가 되었는데 자코는 그렇게 나이가 든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수명이 아주 길거나 아니면 사이어인처럼 젊음이 긴 게 아닐까 또 싶습니다. 신장은 145cm라고 자신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키에 아주 민감한 거를 보면 우주인 치고도 작은 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맨손으로 총알도 막을 수 있고요. 또한 악당들을 때려 눕힌 적이 있는데 죽었을지도 몰라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힘의 컨트롤을 가능한 노력해서 상대를 제압하긴 했지만 어쩌면 힘이 더 들어가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인데 라디츠에서 처음에 지구에 온 베지터의 힘 사이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부활의 F에서의 자코의 움직임을 봐도 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Z 전사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못 싸우지는 않았어요. 자코는 우주선의 고장으로 조그만 섬에 살고 있는 공학박사 오오모리 씨와 만나게 되고요. 또 부르마의 언니 타이츠와 함께 일어나는 일을 이 만화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게 타이츠와의 대화 도중 카카로트의 우주선이 지구에 떨어지는 그 장면을 놓치게 돼요. 하지만 약하기만 한 지구인들의 힘을 보고 이런 추측을 하죠. 분명히 약한 사이어인 아기가 보내졌을 거라고. 예전 드래곤볼에서도 손오공 라디츠가 이야기하듯이 오공은 혹성 베지타에서 보내진 아기예요. 다른 별로 하급 전사나 아기가 보내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약한 힘을 가진 그런 별에 보내져서 조금씩 그 별의 인간들을 말살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죠. 사이어인이 지구를 향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알게 되고 자코는 그 사이어인을 처치해야만 했어요. 왜냐면은 드래곤볼의 주인공이 손오공, 베지터 분명 맞아요. 하지만 사이어인은 원래 프리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죠. 사이어인도 프리저 일당과 똑같이 우주에서 보면 악당이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번 신 브로리 이야기에서도 등장했듯이 버독은 손오공을 살리려고 지구에 보냈거든요. 하지만 라디츠가 버독과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추측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오공이 임무를 받고 지구로 보내어졌다고 그런 생각을 하겠죠. 이유가 어떻든 사이어인이 지구를 향한다면 우주에 누가 봐도 지구를 말살시키려고 간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로 인해 자코는 사이어인을 처치하러 지구로 향하게 된 거고요. 그로 인해 자코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이어인을 막아야 했어요. 이 만화에서 손오공도 그렇지만 또 반가웠던 인물은 역시 부르마예요. 언니 타이츠와는 12살 떨어진 5살의 부르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5살이지만 광선총을 개발한다든지 우주선의 기술을 조사한다든지 언니 타이츠가 봐도 자랑스러운 천재 동생 부르마예요. 미래에는 트랭크스를 과거로 보낼 타임머신까지 만드는 걸 보면 충분히 납득되는 과거이기도 합니다. 부르마는 만화에서 자코 우주선에 안테나를 고치고 동력원의 원인을 이해하며 자코를 은하페트롤 본부로 무사히 귀환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부르마는 실제로 16살의 나이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도 특별 교사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정도로 천재입니다. 하지만 부르마는 멋진 남자친구가 없기에 드래곤볼을 찾아 손오공과 모험을 떠나지요. 그럼 다시 자코가 드래곤볼에 필요한 인물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래곤볼은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가 추가가 되면서 정말 엄청난 세계관을 가진 그런 만화가 되었어요.
사이어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초월해서 여러 별의 역사, 사후 세계의 세계관을 그린 염라대왕, 개왕과 개왕신, 그리고 슈퍼에서는 파괴신, 천사까지 등장을 하고 그 위에 전왕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세계관을 아주 탄탄히 한 그런 만화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미래의 이야기가 탄탄하게 되어줄 수 있는 그 계기가 저는 자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코의 등장으로 드래곤볼 프리퀄이 완성이 되고 드래곤볼의 시작이 아주 완벽하게 되었어요.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세계관이 등장을 하면서 우주도 은하 페트롤이 있어서 질서있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매력적인 세계관이 추가되었어요. 자코가 없이 손오공의 과거 이야기, 그러니까 사여인의 과거 이야기만 했다면 뭔가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버동 이야기로 사여인의 과거 이야기도 다룬 적은 있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구인이 아닌 우주인으로, 우주인과 지구인의 만남으로 부르마와 자코, 그리고 손오공과 부르마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필연 또는 운명같이 연결이 된 자코가 다리 같은 역할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코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크리링이나 야무차 이야기도 한 컷 정도라도 은하 페트롤 자코에 들어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구인들이 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장면을 테레비로 보고 있는 어린 야무차라든지 또는 크리링이 선배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조금 더 깊게 연결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긴 듭니다. 드래곤볼의 자코의 등장은 필요했으며 자코는 아주 완벽하게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코의 성격이나 하는 짓은 어색하지만 또한 드래곤볼 캐릭터라고 보기에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건 별로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코는 정의감 넘치는 우주의 질서를 책임지는 은하 페트롤 대원으로 전혀 손색이 없으며 게다가 드래곤볼은 자코의 등장으로 더 이상 과거와 드래곤볼의 시작, 연결고리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탄탄해진 만큼 새로운 드래곤볼 슈퍼의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이야기에 집중하며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일연장서가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